시간에 제가 말했던 거가 오늘 하겠다라는 거가 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생각으로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있는데 Continuous Time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어요. 얘를 샘플링을 할 거예요. 샘플링을 하면 Discrete Time 시그널이 나와요. 그쵸? Discrete Time 시그널이 나오는데 이 Discrete Time 시그널을 만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Discrete Time 시그널을 보고 원래의 Continuous Time 시그널로 완전 복구가 가능하냐 라는 질문을 던졌었죠. 그쵸?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림을 보여주면 다 불가능할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능하다. 가능하고 그거는 철저하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거냐면 우리가 거기에 사용하는 이제 그 수학적인 방법이 푸리에 시리즈와 푸리에 트랜스폼 그 배운 거 두 개 가지고 푸리에 시리즈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보이고 이거에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이고 이걸로 원래 복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에서 배운 뭐 필터 개념을 사용해서 하면 완벽하게 복구할 수 있구나 하는데 여기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어요. 조건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으면 이 아날로그 시그널을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스펙트럼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아시겠죠?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데 얘가 어느 특정 지역에만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로패스 지역에만. 우리가 그거를 베이스밴드에만 있는 거다라고도 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볼 거예요. 리얼 시그널을 우리가 다루고 있으니까 리얼 시그널은 시메트릭하게 스펙트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메트릭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하나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그 스펙트럼은 마이너스 W와 W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시메트릭한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마이너스 W와 W에서만 존재하는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이다 라는 거죠. 그쵸? 그렇게 마이너스 W와 W까지 있는데 다시 이제 백 해가지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만드는 데 있어서 조건이 뭐냐면은 그렇게 마이너스 W와 W 사이로 스펙트럼이 한정된 시그널, 이 시그널을 뭐라고 말하냐면 밴드, BAND, 밴드가 리미티드 된 시그널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시그널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 그거는 마이너스 W 사이 어느 한정 지역에만 스펙트럼이 있고 그 나머지에서는 0인 시그널을 우리가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한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에 양수 쪽으로 지금 W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 W까지 있는 거를 또 하나 용어를 또 하나 이야기해 줄 텐데 W까지 있는 그 W를 뭐라고 하냐면 밴드의 폭이다. 그 시그널의 밴드 폭. 그러니까 밴드 폭 위드스. 밴드 위드스. 그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뭐라고 말했냐면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질문할 수 있는 거가 뭐냐면 그러면 밴드 위드스가 얼만데?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W야 라고 말을 하면 W에서 마이너스 W까지 있구나. 리얼 시그널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알겠어요? 지금 말하는 거를? 알겠어요? 몰라? 자, 다시 그러면 아날로그 시그널이 있어요.
아날로그 시그널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 시그널이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다 라고 한다면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해가지고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려봤더니 딱 어느 한정 지역에만 스펙트럼이 값을 갖고 나머지에서는 0을 갖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얘를 이렇게 든 겁니다. 얘를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시그널은 원래 타임 시그널이 x 오브 t였는데 얘는 이거의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린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딱 보고 뭘 할 수가 있냐면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쟤는 리얼 시그널이구나. 첫 번째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시메트릭하니까. 두 번째 뭘 말할 수가 있냐면 얘는 밴드 리미티드 된 시그널이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밴드 리미티드 한 시그널이구나. 또 세 번째 뭘 말할 수요? 뭘 말할 수가 있어요? 밴드 위드스가 W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뭘 말했냐면 얘는 리얼 시그널이구나. 두 번째가 밴드 리미티드 된 시그널이구나. 세 번째로 밴드 위드스는 W구나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세 가지 용어를 이제 머릿속으로 기억을 해봅시다. 밴드위드스가 W다 라는 거죠. 밴드위드스에 대한 정의가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중에 기회가 될 때마다 하겠는데 이 그림만 봐도 이 그림에서 말하는 것은 양수 쪽에 차지하는 그 스펙트럼이 있는 곳까지의 폭을 W다 라고 말하겠다라는 거죠. 밴드위드스다 라고 말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으면 아까 조금 전에 샘플링 티어렘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원래 시그널이 뭔지 모르겠는데 샘플링된 시그널이 이런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이 나와 있어요. 이러한 디스크릿 타임 시그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0, TS, 2TS, 3TS, 4TS 이 TS를 뭐라고 하냐면 샘플링 인터벌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샘플링 인터벌이다. 샘플링 인터벌이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이거를 원래 시그널로 복구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복구할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 그 복구 조건이 뭐냐면은 이 샘플링 인터벌 얘를 얼마나 빠르게 이걸 빠르게 샘플링을 하면은 완전 복구가 가능하다. 근데 어느 이상 빠르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 거죠. 어느 이상 빠르게 하면 되냐면 TS가 2W분의 1보다 빠르면 그러니까 빠르면이니까 얘가 더 작게 이렇게만 되면은 완전 복구가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완전 복구하는 방식은 아직 말을 안 했어요. 그 완전 복구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는 리컨스트럭션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리컨스트럭션 하는 절차는 지금 말을 안 했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 자, 회로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x 오브 t가 나오면 얘는 우리는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x 오브 t에다가 델타 t 마이너스 nts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x nts 델타
t-nts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저 샘플러의 아웃풋이 이렇게 표시를 할 건데,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는 거죠. 이런 모양이. 자, 그런데 이 샘플러의 회로를 보면 얘가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이 일을 하는 거야. 샘플러의 역할은. 그쵸? 근데 이 샘플러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얘를 더 촘촘히 한다라면, 만약에 더 촘촘히 한다라면 이렇게 촘촘히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2배 빠르게 촘촘히 한다라면 조금 더 복구하는데 쉬워지겠죠. 느낌상. 그렇죠? 수학적으로도 나중에 수학적으로도 이게 더 쉽다라는 걸 느껴지는데, 더 빨리 한다라면 얘는 지금 2배 제가 더 샘플을 빨리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샘플러는 원래 했던 것보다 2배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전화기나 와이파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모든 통신 시스템이 이 디지털 통신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디지털 통신 방식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저 샘플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저 회로가. 저게 회로거든요. 저 회로를 뭐라고 그랬냐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컨버전 시켜주는 ADC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쵸? 저 회로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샘플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쟤는 아주 소모량이 많은 애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 복구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원래 복구가 가능하다는 조건 하에 가장 느린 시간으로 샘플링 하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느린 시간이라고 한다면 TS는 2W분의 1 이만큼만 하면은 그래도 가장 내가 효율적으로 샘플링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의 목소리는 그러면 3kHz까지 이게 있어요. 그 대역폭 밴드위드스가 보통 3kHz까지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목소리를 디지털화 시켜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시켜서 다시 원래로 복구시키려고 했었을 때 최소 샘플링 인터벌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2 곱하기 3000분의 1. 그러니까 6000분의 1. 그쵸? 6000분의 1이죠. 그쵸? 6000분의 1이면 얼마예요? 0.66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컨드. 그쵸? 그러니까 0.669 밀리세컨드. 샘플링 인터벌이. 그것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쓰면은 대역폭이 얼마나 되냐면 어떻게 해가지고 대역폭이 40MHz짜리를 보통 써요. 대역폭이 40MHz인 40MHz짜리 대역폭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40MHz면 와이파이의 샘플러는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아요? 2 곱하기 40메가분의 1. 그쵸? 그러니까 80분의 마이크로세컨드. 80분의 1 마이크로세컨드. 그쵸? 그러니까 8분의 1이면 0.125니까 0.0125 마이크로세컨드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걸 나노세컨드로 하면은 하나, 둘, 셋 하면 12.5 나노세컨드. 그 정도의 샘플링 인터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이제 기본적으로 결론을 다 이야기를 했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싶어요.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약간의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싶은데, 이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뭐가 되죠? 델타 t. 그쵸? 델타 t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뭐가 되죠?
1. 그쵸? 여기는 타임 도메인이고 여기는 프리퀀시 도메인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여기에서 2의 J 2파이 F0t. 그러니까 이건 F0니까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말하는 거야.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뭐가 될까요? 델타 F-F0. 그쵸? 머릿속으로 그 식을 딱 집어넣으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푸리에 트랜스폼 공식은 머릿속에 딱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었을 때, 적분을 했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를 집어넣고. 그쵸? 자, 요 세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에 대한 이야기고, 푸리에 시리즈는 뭐예요? 푸리에 시리즈는 피리아딕 시그널에 대해서 어떤 피리아딕 시그널이 있으면 이 x of t가 피리아딕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이 피리아딕 시그널은 xn 그 다음에 2의 j 2파이 nf0t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요 xn을 뭐라고 말할 거냐면 x of t의 프리의 코에피션트다 라고 말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f0를 뭐라고 말할 거냐면 f0는 뭐라고 말해요? 펀더멘탈 프리퀀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x of t, f0, t0분의 t0의 피리어드를 가지고 있는 이 피리아딕 시그널은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여기처럼 컨티뉴어스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NF0, F0, F0, 마이너스 F0, 2F0, 마이너스 2F0 이렇게 디스크릿한 펀더멘탈 프리퀀시의 배수마다 스펙트럼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프리의 코에피션트 XN은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요? 1 of T0 그 다음에 T0 구간 동안에 X of T와 2의 컨주게이트를 한다고 그랬죠. 이너 프로덕트를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J2파이 N F0T 이렇게 구하면 된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이용해서 저기 샘플링 했었을 때 저 이론을 2W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날로그 시그널 G of T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의 샘플드 버전을 G 델타 T라고 말할게요. 시그널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G 델타 T를 G of T에다가 이러한 결과를 보고 식을 써놨다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하면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러한 G of T가 있는데 만약에 델타 T가 이렇게 곱해진다라고 한다면 뭐라고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두 개를 곱해지면 뭐라고 그 임펄스 펑션에 대해 설명했냐면 G0 델타 T라고 말했어요. 그쵸? 나머지는 다 0이기 때문에 델타 T가. 그 다음에 똑같이 T0에서 이렇게 있다라면 얘는 G T0 델타 T 마이너스 T0 이렇게 쓴다고 그랬어요. 그쵸? 얘를 인티그레이션 한다라면은 그때야 GT0가 되는 거죠. 인티그레이션 해야지 그 면적 거기가 하나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인티그레이션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점에서 값을 저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g 여기 뭐 들어가겠어요? nts 델타 t 마이너스 nts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또 한 가지 이제 이거를 염두에 두고 한 가지를 또 뭐 하나를 이용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 숙제를 지금 다 했으니까 아마 이해를 할 텐데 이런 거를 하나 해볼게요.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폼 해라.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폼. 이거는 뭘 푸리에 트랜스폼 해라라는 소리냐면 이러한 임펄스 트레인이라고 하죠. 이거를 펄스 트레인하고 다른 임펄스 트레인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것을 푸리에 트랜스폼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서로 같아요. 그러나 두 가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주제는 나중에 연관되어 있는데 지금은 좀 별개의 주제입니다.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여기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얘를 이용할 겁니다. 자, 얘의 접근 방법은 첫 번째로 뭐 하냐면 이거를 푸리에 시리즈로 변형시킬 거예요. 얘도 뭐냐면은 피리어딕 시그널이죠. 피리어딕 시그널이기 때문에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피리어딕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는 주파수의 함수가 아니에요. 얘는 무엇의 함수라고 말할 수 있냐면 시간의 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x of t잖아요. t의 함수예요. 그러나 이 안에 이러한 하모닉이라고 말하는 펀더멘탈 프리퀀시의 배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얘는 그래서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낸 식은 푸리에 트랜스폼과 다르게 타임이 살아있고 타임의 펑션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를 타임 시그널 그대로 한다라면 얘는 뭐라고 나타낼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어떤 푸리에 코이피션트가 들어갈 텐데 푸리에 코이피션트가 뭐가 들어갈 거냐면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푸리에 코이피션트를 구해 볼게요. 저거에 T0 그 다음에 델타 T 2의 J 이렇게 돼요. T-NTS 2의 마이너스 J 2파이 N F S T DT 이렇게 적어볼 수 있죠. 그러면 델타 T 마이너스 NTS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잠시만요. 델타 t를 구해줘. x of t 저기 하나를 구해야 되니까 첫 번째 구간 동안에. 그래서 여기 t에다가 제로를 하니까 얘는 1 of t0가 나오죠. 1 of t0가 나오죠. 이거가 푸리에 코이피션트가 되어서 얘는 뭐라고 구해야 될 거냐면 1 of t0 모든 구간에서 1 of t0가 나오고 여기에 2의 j 2파이 n f0 t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임펄스 트레인의 푸리에 시리즈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얘를 풀이에 트랜스폼하면 1 오브 t 그대로 가죠. n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아까 2의 j 2파이 nf0t 이걸 이용하면은 그대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델타 f 마이너스 n f0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요게 이 임펄스 트레인을 TS. 그래서 이거는 TS분의 1은 FS이기 때문에 F0라고 했군요. F0, F0, NF0.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두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면, 첫 번째 방법은 이 임펄스 트레인을 푸리에 시리즈로 변형해서 푸리에 시리즈를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바꾼 거예요. 두 번째는 다이렉트하게 푸리에 트랜스폼 해도 돼요. 델타 t 마이너스 nts는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뭐가 되겠어요? 저기에서 델타 t 마이너스 nts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델타 t 마이너스 nts를 푸리에 거기다 넣으면은 f 대신에 nts를 t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j 2파이 nts 그 다음에 f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거를, 그리고 푸리에 트랜스폼은 리니어한 오퍼레이션이고 그 다음에 슈퍼포지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기에다 그대로 대입하면은 저게 푸리에 트랜스폼은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은 2의 마이너스 j 2파이 nts f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둘이 같다. 두 개의 식이 같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의 식이. 그렇죠? 여러분들 홈워크의 마지막 문제 이거 있었죠? 그리고 렉처 노트 1에 이 풀이가 그대로 있어서 홈워크를 여러분들 낼 때 내가 막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렉처 노트에 있는 걸 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게 뭔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건 이제 여기에서 샘플링 티어렘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면 얘를 G of T라고 했는데 이 샘플드 버전 G 델타 T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보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G of T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뭐가 될까? G 델타 F라고 표시해 볼게요. 곱하기는 푸리에 도메인으로 가면 뭐가 되죠? 컨볼루션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가 있을 거냐면 얘는 G of F에다가 컨볼루션, 푸리에 트랜스폼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G of F에다가 컨볼루션. 얘는 아까 저기에서 첫 번째 방식에 의해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FS 델타 F-NFS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금방 뭘 했냐면은 얘에 대한 푸리에 트랜스폼은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보면 t이고 제로이고 ts 마이너스 ts 이런 임펄스 트레이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뭐가 나오냐면 여기 1이라는 그 매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힘으로 계속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각형의 면적을 이야기했었을 때. 그런데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 값이 이제 F1이 아니라 FS로 변하고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FS인데 이거는 1 over TS 푸리 마이너스 FS 이런 식으로 임펄스 트레인을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또 임펄스 트레인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나온다. 그래서 저렇게 결과가 나왔고 우리가 푸리에 트랜스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컨볼루션은 합으로 되어 있는 거라면 얘도 슈퍼포지션의 형태로 그러니까 얘는 리니어한 그 오퍼레이션의 성격이 있어서 그러니까 리니어한 오퍼레이션 성격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A 함수가 있는데 얘의 컨볼루션 B of X 플러스 C of X 이런 컨볼루션이 있으면 A of X 컨볼루션 B of X 플러스 A of X 컨볼루션 C of X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관계가 성립함으로 얘가 덧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컨볼루션을 얘만큼 각각하고 계속 하는 거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뭐라고 G 델타 F는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FS에다가 G of F와 델타 F-NFS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두 개의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있는 거가 그대로 얘로 들어가는 거죠. 컨볼루션 하면. 그죠? 그래서 FS G F-NFS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FS는 1 over TS. TS가 뭐였냐면은 샘플링 인터벌이었어요. 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그림으로. 그림으로 어떻게 이야기할까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샘플링하면 얘가 G of T고 이 점선이 G of T인데 얘 이렇게 임펄스로 나타낸 거가 G 델타 T인 거죠.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된 거죠. 그죠?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얘는 철저하게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는 시그널이에요.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어서 어떤 모양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조금
일반화한 거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이러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FS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거를 한번 풀어서 써보면 G 델타 F는 FS G F-NFS라고 썼으니 얘는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하고 플러스 FS G N이 마이너스 1일 때 F 플러스 FS 쓸 수가 있고, N이 제로일 때 FS G of F 하나 쓸 수가 있고, N은 1일 때 FS G F 마이너스 FS 그 다음에 더하기 점점점점 무한대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2W의 폭을 가지고 있어요. 밴드위드스는 BW라고 표시합니다. W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G 델타 F의 스펙트럼을 그려본다라는 거죠. 스펙트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얘를 먼저 그려볼게요. 여기를 편의상 1이라고 말했고요. 여기 가운데 점을 1이라고 말한다라면 G of F에다가 FS를 곱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여기 높이가 얼마가 될 거냐면 FS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FS만큼 떨어져 가지고, 그런데 얘를 들기 위해서 지금 FS를 제가 편의상 2W분의 1이라고 놔볼게요. FS를 2W분의 1. 아니. FS를 2W. TS가 아니라 2W. 이렇게 놔볼게요. FS를 2W라고. 그러면은 제로 FS만큼 이동해서 하나 또 그려줘야 되는 거죠. 얘를 그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FS를 중심으로 해서 얘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가 FSW. 제가 조금 이걸 너무 크게 그렸네요.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FS. 이런 것들이 무한 반복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FS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여기 이 지점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FS 마이너스 W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지점은 뭐가 될 거냐면 FS 플러스 W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가 무한하게 스펙트럼이 나타나서 샘플링 했더니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 무한대 주파수에 모두 다 존재를 하는 거예요. 샘플링 했더니. 보세요. 이러한 얘의 특징이 뭐냐면, 하이 프리퀀시 텀이 나타나는 거의 뜻이 뭐냐면, 갑자기 신호가 확 변할 경우 하이 프리퀀시 텀들이 나타나요. 신호가 확 바뀌었을 때. 얘는 확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0이었다가 갑자기 0으로 계속 유지되면 DC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일정한 값이 있으면 DC 밸류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 AC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갑자기 확 올라가죠. 그러면서 올라가는 과정에 모든 주파수 대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가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조금 더 편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스펙트럼이 나온다라는 거죠. 만약에 얘가 음성이었다라면, 얘의 신호를 듣고 있으면 우리가 원래 듣고 있는 신호하고 완전히 다른 신호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고주파 신호들이 막 높은 그 성량의 소리까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걸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신호들이 들어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렸는데 제가 FS를 2W라고 했는데 만약에 FS를 2W보다 크게 한번 놓았을 경우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2W보다 좀 크게 놨을 때 그때 G 델타 F는 어떻게 그려지는지. G 델타 F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로 W 마이너스 W FS 여기가 FS 마이너스 W FS 플러스 W 그러니까 마이너스 FS 플러스 W 마이너스 FS 마이너스 W 이렇게 이런 스펙트럼이 생기겠죠. 그쵸? 다음은 FS를 2W보다 작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작게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될 거냐면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렸는데 그 다음 거 얘는 여기에서 나타날 거예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하얀 거하고 빨간 거하고 합쳐지면 모양이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제가 이것만 그려보면, 이 세 가지만 그려보면 여기도 이제 계속 얘네들이 반복될 텐데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더해져가지고 이 부분이 더해져가지고 하나는 내려가고 올라가고 똑같은 값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값들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가 쟤네들이 반복되면서. 그렇죠? 자, 이제 G 델타 F를 받아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냐면 G of T가 인풋인데 샘플러를 통과시켰더니 G 델타 T가 나왔는데 이 G 델타 T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그려가지고 앰플리튜드 스펙트럼을 그린 거의 결과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봤더니 만약에 내가 G 델타 T가 있는데 얘를 무엇인가를 통과시키면 완벽하게 G of T를 제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G of T를 완벽하게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G of T는 예를 들어 첫 번째 이게 FS는 2W라고 놨을 때 저 빨간 거를 뭘로 하면 되겠느냐면 나의 신호 원래 얘만 통과시키는 이러한 로우 패스 필터링을 하면은 나의 원래 신호를 복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쵸? 두 번째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복구 가능할까요? 복구 가능하지 못할까요? 이때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필터가 조금 더 커도 돼요. 심지어 사각 펄스가 아니거나 여기까지는 이렇게 일정한 앰플리튜드를 갖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되더라도 원래 신호 복구가 가능해요. 그쵸?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쵸? 세 번째 얘는 뭘 어떻게 해도 얘는 알 수가 없어요. 얘는 불가능하다. 얘는 리컨스트럭션이 가능하다. 얘도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제 이거를 제가 다 변화를 해볼게요. 어떻게 변화하냐면 요를 TS 차원에서 FS는 TS분의 1이니까 TS는 2W. 이건 샘플링 인터벌이라고 그랬어요. TS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TS가 2W분의 1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FS가 2W분의 1보다 작을 때 일어나는 거죠. TS가. 그쵸?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은 TS가 2W분의 1보다 클 때, 그러니까 느리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는 느리게 샘플링이 일어나는 거고, 얘는 얘의 경우에 비하면 훨씬 더 빠르게 샘플링이 일어나는 거고, 얘는 TS는 2W분의 1만큼 샘플링이 일어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이것보다 작거나 같으면 if we can reconstruct sampled then discrete time 시그널을 완벽하게 원래의 continuous time으로 복구할 수 있다. 어떻게? By passing through the low pass filter. 그쵸? 금방 했던 이야기를 그냥 말로 정리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we call 뭐라고 말할까요? 미니멀 샘플링 인터벌이라고 말할까요? 맥시멈 샘플링 인터벌이라고 말할까요? 저거를 가장 느리게 할 수 있는 샘플링 인터벌이죠. 저 값이. 그쵸?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그냥 미니멈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최저치라고 말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생각을 달리하면 맥시멈이라고 말을 하는 거가 맞을 수도 있겠는데 말할 수 있는데 그러한 어떤 숫자적인 미니멈 맥시멈이 아니라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최저치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미니멈 which is the minimum sampling interval for perfect reconstruction. 그 다음에 콤마 we call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as Nyquist sampling interval
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이론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어렘이라고 말을 한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샘플링, 우리가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만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어렘에 그대로 했어?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 5G 전화기에 5G의 스펙 중에서 우리나라에 표준화가 이미 있고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파는 우리나라 전화기는 없어요. 미국에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밴드위드스가 2GHz짜리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표준이 들어가 있어요. 밴드위드스가 2GHz짜리. 그러면 2GHz면 샘플링 인터벌이 적어도 얼마가 돼야 될까요? 2기가면 2 곱하기 10의 구승이에요. 얼마가 돼야 될까요? 4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구승이니까 4분의 0.25 나노세컨드예요. 0.25. 생각해보세요. 10의 마이너스 구승 세컨드라고 한다면 1초를 10의 구승으로 쪼개가지고 매우 짧은 시간이잖아요. 걔를 샘플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샘플링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것보다 느리게 샘플링 하면은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나의 현재 이미지가 시프트된 시그널의 이미지와 합쳐져 가지고 이게 이상한 이미지가 나타나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엘리어싱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엘리어싱이 발생했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퀴스트 샘플링 인터벌보다 작게 하면 그러니까 나이퀴스트 샘플링 인터벌보다 느리게 샘플링을 해버리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 왜? 엘리어싱 문제 때문에. 그래서 5G 표준이 우리나라 2020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이 됐는데 4G는 2008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0년에 3G가 처음 시작됐으니까 그 3G의 생명은 한 8년 정도 됐었죠. 물론 4G 하면서도 계속 3G 쓰는 사람이 있었지만 4G가 태어난 시기를 생각해보면 2008년이니까 한 8년 만에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5G는 2020년이니까 2008년에서 4G보다 한 4년 정도 더 쓴 거죠. 그리고 지금 LTE보다 아마 5G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훨씬 많아요. 아직도. 5G를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6G가 조금 일찍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5G가 성공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정설이 있어요. 홀수 제너레이션은 실패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면 3G 실패하고 5G 실패하고 퍼스트G도 실패했다라고 보거든요. 그 퍼스트G는 그때는 아날로그 통신이라고 해갖고 큰 전화기가 정말 이렇게 큰데 혼자 들고 다니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그래서 그때는 이런 폰이 우리가 이거를 공식적인 용어로 뭐라 하면 셀룰라 폰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는 뭐라고 했냐? 카폰이라고 그랬어요. 차에다가 달아놓는 폰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에 그 퍼스트G가 있었을 때 1%도 안 됐어요, 사용자가. 그런데 이제 2G 때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한 거죠. 2G 때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고 3G 때 실패를 했다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폰을 안 바꾼다는 거예요. 서비스를 3G에서 4G로 2G에서 3G로 안 바꾸고 그냥 나 2G 써도 돼 라는 거죠. 3G에서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니까 5G도 마찬가지다 라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러는데 그 중에 원인이 한 1000가지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가 샘플링 인터벌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 샘플링 인터벌을 그렇게 빨리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부담스러워요. 그 부담을 안고 배터리도 그렇게 빨리 닳으면서 얘를 여기다 넣는 거가 그 의미가 있을까? 폰 가격도 올라가고 그럼 사람들이 일단 폰 가격이 비싸면 사겠어요? 안 산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또 기지국들도 또 그거를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또 해주면은 그것도 또 기지국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그걸 사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는 삼성전자가 만들고 SK텔레콤이나 KT에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 기지국 장비를 사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지국을 만드는 회사가 뭐 삼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에릭슨도 있고 후아웨이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거가 서비스 회사에서 안 사는 거죠. 그냥 5G 대충 해도 사람들 뭐 바꾸든 말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성이 비즈니스가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그중 원인 중 1000가지 중에서 한 가지, 나머지 990가지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밴드위드스를 폭을 넓힌다라는 거는 하이 프리퀀시 텀도 더 많이 집어넣으면 그게 뭐냐면 고퀄리티의 무슨 시그널이 됐던 고퀄리티 이미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고퀄리티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관련성에 있어서는 나중에 또 배우게 됩니다. 아무튼 밴드위드스가 넓은 거는 어떤 걸 말하냐면 정말 너무너무 원래 소리하고 원래 그림이나 원래 동영상하고 그러니까 8K 비디오, 뭐 4K 비디오 그런 거 있잖아요. 걔네 밴드위드스가 무지 넓어요. 그런 시그널들은. 그냥 4K와 8K를 비교해보면 그냥 2배 넓어요. 숫자 그대로. 그렇게 가요. 걔네들의 시그널은 밴드위드스가 넓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2GHz의 5G의 그 피처를 그거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훨씬 더 선명한 것을 즐길 수 있겠지만 그거에 비해서 들어가는 하드웨어적인 여러 가지 코스트와 그걸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지를 생각해 보면 이거는 장사가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아예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5G가 아니다라는 거죠. 진정한 5G가 아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배웠던 나이퀴스트 샘플링 인터벌과 관련성이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자. 또 다른 해석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배운 거에 대해서. 아까 델타 t 마이너스 nts 이거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fs 델타 f 마이너스 nfs 이거가 하나 나오고 이거가 뭐하고 똑같다고 이야기하냐면 n 2의 j 2파이 nfst fs f n tsf 이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다이렉트하게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고 얘는 푸리에 시리즈로 변형해서 걔를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샘플드 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아까 뭐라고 표시했냐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은 G NTS 델타 T 마이너스 NTS 이렇게 표시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아까 쭉 구한 거를 생각해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구한 거의 결과가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얘가 뭐가 나왔냐면 첫 번째로 FS N G F-NFS 이게 나왔죠. 얘를 구했을 때는 얘를 이용했어요. 그렇죠? 이거를 바로 이용한다라면 뭐가 될 거냐면 얘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얘는 G의 NTS에다가 그냥 이거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두고 얘만 프리 트랜스폼 간 거죠. 얘는 값이기 때문에 그대로 간 거다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TS를 제가 2W분의 1을 사용했다고 한다면 얘를 제가 G 델타 F라고 표시를 하고 G 델타 F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G 2W분의 N 2의 J 2파이 N 대신에 2W분의 1 들어가니까 여기를 뭐라고 쓸 거냐면 2W분의 파이 N F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J 파이 N F TS 대신에 2W분의 1을 대입하면 이것 대신에 2W분의 1을 대입하면 캔슬돼서 W분의 파이 N F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죠. 표현식이 똑같아요. 그러면 원래 프리 트랜스폼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겠죠. 프리 트랜스폼이니까 프리 시리즈가 아니라 자 그러면 G 델타 F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이제 저희 두 개를 왔다 갔다 이제 합니다. 첫 번째로 FS G of F 하나와 시리즈인데 N은 0인 것을 빼고 0인 거는 앞에 썼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G of F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G 델타 F하고 같아요. 어떻게 같냐? FS분의 1로 나눠주고 프리퀀시가 마이너스 W에서 W까지만 G 델타 F하고 같아지는 거죠. 그쵸? 똑같이 저기 그 엑스포넨셜로 나타낸 거를 보면 G of F는 G of F는 G의 2W분의 N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W 파이 N F하고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가 빠졌나? 자, 이거를 여기에서 제가 이걸 좀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이거 불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G 델타 F 대신에 제가 이거를 넣어보겠습니다. G 델타 F 대신에 저기 구한 거 뭐냐면 G NTS 엑스포넨셜 J W 파이 N F 이렇게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요거하고 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거가 같겠죠? 그렇죠? 여기서 자 이거 이제 5분 남았는데 5분 동안 후다닥 하고 이제 흐름대로 가보는 겁니다. G of F는
그래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 of fs 그 다음에 g의 nts exponential 마이너스 w j 파이 n f다. 얘하고 같다 라고 쓸 수가 있을 테고요. 있을 테고,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마이너스 w에서 f가 w까지 만 같은 거죠. 그 위에서는 같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g of t를 구해볼게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보는 거예요.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해보면, 그리고 fs를 제가 2w라고 놓겠습니다. 여기가 원상복구 가능한 최소의 밴드위드스로 두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2w분의 1. 그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 공식은 뭐가 될 거냐면 g of f.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빼고 g of f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t 하고 f에 대해서 적분 하면 이게 푸리에 트랜스폼의 공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g of f를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뭐가 될 거냐면 fs분의 1이니까 2w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아니라 마이너스 w에서 w까지만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넣어보면 g nts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j w 파이 n f 2의 j 2 파이 ft df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다시 전개해 보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2w분의 1, 그 다음에 서메이션을 밖으로 꺼내놓고 저것만 적분을 따로 해보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그 다음에 뭘 뺄 거냐면 2파이 f를 뺄게요. 2파이 f 2파이 f를 빼면 뭐가 되냐면 2w분의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를 빼는 게 아니라 플러스를 빼야 되겠네요. t 마이너스 2w분의 n 이렇게. 그쵸?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이니까 저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해봤을 거예요. 작년에 신화 시스템에서 이거 적분하는 거 j 2파이 t-2w분의 n 그 다음에 마이너스 w0 넣고 w0 넣고 그래서 f에 2파이 w t-2wn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j 2파이 w t-2w분의 n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저렇게 쓴 거는 대부분 여기를 딱 보니까 뭘로 나오겠어요? 싱크 펑션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j2 얘가 사인 펑션, 여기가 사인 펑션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2w분의 1 g nts 위에가 j2만 들어가면 사인 2파이 w t-2w분의 n 이렇게 나오고 밑에가 파이 t-2w분의 n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w분의 1을 이쪽으로 다시 넣어가지고 써보면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은 2파이 w
t-2w분의 n 그 다음에 sin 2파이 w t-2w분의 n. 얘가 뭐냐면은 바로 싱크 펑션이죠. 싱크 2w t-2w분의 n.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좀 한 2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시간함수 g of t는 어떻게 나왔냐면 g of t는 뭘로 나왔냐면 summation g nts sync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면 sync 2w 곱하기 t-2w분의 n 이렇게 나와서 예를 보면 g nts sync 2wt-n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한다라는 게 뭐였냐면 싱크 펑션을 여러분 저기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어떤 모양이 나와요? 사각형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각형에 이런 로우 패스 필터링하고 지금 G of T하고 뭐 한 거냐면 컨볼루션 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얘 G 델타 T하고 얘하고 컨볼루션 했더니 얘가 나온 거다라는 거지. G of T가 컨볼루션의 형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는 목요일에 할게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지금 욕구를 참고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정말 다른 통신 교수님하고 우리 교수님들 이야기 해봐도 다들 공부했을 때 감탄을 느끼는, 그러니까 푸리에 트랜스폼, 푸리에 시리즈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우고 나서 첫 번째로 가장 이 이론을 써먹고 이게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아주 감동적인 이론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목요일에 뵐게요.